본 자료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백두대간 토론의 개별 발표 영상 자료입니다. 발표자는 동북아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인 현진호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식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또 현재도 식물 또 생물을 이렇게 같이 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유롭게 산에 다닐 수 있고 산에 가서 다닐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산에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이 다치지 않고 보존돼야 한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백두대간의 현재 비법정 탐방로라고 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특히 제가 산호가 산에 있을 때 이 백두대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돌아가신 이효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홍석하 사령하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강연회도 하고 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백두대간의 일부 구간들 특히 국가가 관리를 적어도 인력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 아까 우리 전직 국회의원 삼선 의원께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푸는 건 아니고 풀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번에서 있는 문제제기 국립공원의 비법정 탐방. 옛날에 우리 뭐 북한산 보면은 온 천지가 등산로 아니었습니까? 그걸 우리 공단이 들어서면서 여기는 탐방로가 아니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폐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생물 다양성이든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산에 다니는 산악인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혼자서 다닐 수 있던 그런 길들을 포기하면서 같이 정책에 공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지금은 좀 지나쳐서 비법정 탐방로라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법정으로 정한 탐방로가 아니면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법에는 실제 알기는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백두대간 중에서도 국립공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커싱을 한다면 그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백두대간 비법정 탐방로 이거 왜 막는 걸까? 또는 법정 탐방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특별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입장이나 환경부 입장에서 이럴 겁니다.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존하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고 위험성이 있는 복합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하면 물론 무조건 막으면 보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적어도 어떤 중요한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라면 이만큼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 출입을 막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국립공원 요새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제가 등산잡지사 기자할 때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간지 기자들 오지도 않아 공단. 저희 등산 기자들만 가서 매일 붙이고 이거저거 하고 뭐 문제 있는지 하고 막 이랬었던 시절인데 그 당시부터 보면 비법정 등산로 또는 출입금지 등산로는 대개의 경우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어려움 때문에 특히 고산 지역에 지금 백두대간의 마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마등령에서 우리 북준흥에 설악산 북준흥에 미시령까지가 오랫동안 묶여 있잖아요. 아까 황철봉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일까 고민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국립공원에 있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지금 현재 상태처럼 막는 것은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문제제기를 먼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루금의 생물다양성 보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물의 여러 생물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류군이라고 우리가 저희 얘기했는데 식물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새도 있고 포유도 있고 비슷해요. 그 중에 적어도 백두대간 마루금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물이다. 생태계의 가장 생산자로서 기본이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는 식물 종 또는 식물 군락이 적어도 백두대간 마루금의 생물 다양성 보전, 생태계 보존할 때는 식물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거와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를 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건 특별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 차후에는 같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백두대간 마루금의 국립공원 지역들이 대개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에 빙하기 때 내려왔던 많은 북방계 고산 식물들, 북방계 식물들, 소위 우리가 고산 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두대간 1000m 넘는 마루에 아무데나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환경, 이를테면 바위가 많은 바위지대로 형성되어 있는 능선, 또 우리는 가서 전망을 타고 올라가지만 사실 식물 생육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원지대. 우리 캠핑하기 좋다고 캠프사이트로 좋지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 지역들이 특별하게 보존돼야 될 기본적인 그런 장소들이고요. 그거 외에 특별한 종이라고 하면은 동식물 마찬가지로 환경보호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류 지금 한 300여 종 가까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식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국의 특정 식물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요 종들이 백두대간 마루금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의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보존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면 된다 하는 게 생각이고요. 개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방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 개방되어 있는 지금 백두대간의 국립공원 능선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떻게 하자면 이 개선 방안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조치가 다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계령에서 일부 서북 능선을 따라가지고 대천까지 가는 백두대간 마루금을 보십시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생물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정보호종도 많고. 여기에 적어도 그러한 생물 다양성, 생물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공원의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공원 관계자들하고 붙으면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백두대간은 열려 있거나 앞으로 열 지역이거나 그런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한 1단계에서는 적어도 그 공원 내에 백두대간 마루금 내에 살고 있는 주요 생물종 아까 말씀드렸던 멸종위기종이나 특별한 종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종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식물 종들이 있으면 모든 종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종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 있는 개체수라든가 생육하고 있는 어떤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슨 방법으로 얘들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한다면 등산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 등산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물 군락이 있거나 종이 있다면 또는 보호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소극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식물이 사니까 보호해 주세요 하는 보호 이 표지판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자는 그렇게 하면은 희귀 식물이 있다는 거 알려줘가지고 사람들 더 캐간다 뭐 이러는데 그 시대는 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극적인 그런 표지판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하는 겁니다. 현지 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미개방 구간을 개방하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그 식물종들, 생물종들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 저도 대학산업 출신입니다만 대학산학연맹의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립공원과 관련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한다면 국립공원에 있는 능선에 있는 마루음의 등산로들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보기엔 백두대간 개방했거나 미개방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물 보호해야 돼 하는 막연한 그런 이즘에 동조하는 국민들 그냥 등에 업고 구체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제 어쨌든 기존의 그런 중요한 국립공원의 백두대간 마루금이나 또 개방할 마루금이나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고 또 이 마루금을 열어달라는 게 우리 산악계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도 백두대간 봄이 요새 약간 좀 꺾였습니다만 누구나 가보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일 텐데 같이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턱대고 만든 것은 무조건 반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개방 시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훼손될 개연성은 큽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서 개방을 하면은 잘 갈 수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단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단을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와서 그 사람들도 이 조직도 이제는 연구자들도 많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좀 바꾸면. 무조건 나가야 이걸 보호할 수 있다는 데서는 벗어나서 뭘 보호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알고 그것들을 같이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원관을 좀 바꿔야 된다. 특히 백두대간은 생물 다양성의 공간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많은 백두대간 동료들을 포함한 산악인 국민들이 그걸 가보고자 하는 열망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특히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공원에 우리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을 들어보면 여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공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좀 고민들을 같이 서로 공원에 있는 행정가든 전문가든 환경부의 정책가든 같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